지금 여러분이 입고 있는 그 흰색 기본 티셔츠, 목 뒤에 택을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유니클로가 아니라면 아마 탑 10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대한민국 길거리 어디를 가도 보이는 브랜드 유니클로의 대체제로 시작해 이제는 당당히 단일 브랜드 매출 1조 원이라는 꿈의 고지를 눈앞에 둔 기업, 바로 신성통상의 탑 10입니다. 패션 업계에서 단일 브랜드로 1조를 찍는다는 건 삼성전자가 반도체에서 신기록을 세우는 것만큼이나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역대급 실적을 터뜨리며 축포를 쏘아올려야 할 시점에 이 기업은 아주 기이한 움직임을 보입니다. 바로 주식시장에서 스스로 사라지겠다는 선언, 자진 상장 폐지를 결정한 것이죠. 모두가 박수칠 때 무대 뒤 어둠 속으로 숨어버리려는 이 상황. 과연 탑10이 살아남은 건 단순히 노제팬이라는 시대적 운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몰랐던 치밀한 생존 전략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그들은 지금 문을 걸어 잠그려 하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대한민국 SPA 브랜드의 제왕이 된 탑10의 성공 방정식과 그 뒤에 숨겨진 서늘한 경영 리스크를 아주 날카롭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1983년 가나안 상사라는 가방 공장입니다. 염태순 회장은 당시 글로벌 공룡들의 가방을 대신 만들어주는 OEM 사업으로 잔뼈가 굵은 인물이었습니다. 소위 말해 만드는 것에는 도 같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회사의 운명을 바꾼 결정적인 승부수는 1997년 IMF 시절에 던져집니다. 당시 환율이 폭등하면서 달러를 벌어들이던 수출기업 가나안 상사는 엄청난 환차익을 얻게 됩니다. 남들은 그 돈으로 헐값이 된 부동산을 사들이며 땅 투기에 나설 때 염 회장은 대우그룹 계열사였던 의류 수출기업 신성통상을 인수해버립니다. 주변에선 다들 미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엔 명확한 그림이 있었습니다. 유통업자가 옷을 떼어다 파는 게 아니라 공장장이 직접 유통망을 깔아버리면 게임의 법칙이 바뀐다는 것이었죠. 이것이 바로 탑10의 핵심 DNA입니다. 그들은 태생부터 패션 회사가 아니라 제조 회사였던 겁니다. 물론 처음부터 잘 된 건 아닙니다. 2012년 탑10 론칭 이후 초기 5년은 그야말로 돈 먹는 하마였습니다. 자라와 유니클로라는 거대한 격 앞에서 적자만 쌓여갔죠. 하지만 버텼습니다. 어떻게? 바로 OEM으로 벌어들인 막대한 현금, 그리고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깔아둔 자체 생산 공장이 있었기에 가능한 맷집 싸움이었습니다. 제조업으로 다져진 그 맷집이 마침내 폭발한 사건 기억하시나요? 바로 2018년 평창 롱패딩 대란입니다. 당시 색 49,000원이라는 가격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거위털이 들어간 롱패딩을 이 가격에 팔면 남는 게 있냐는 의심까지 들었죠. 하지만 신성통상은 가능했습니다. 중간 유통 단계 없이 미얀마 공장에서 직송으로 쏘아올렸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밤새 줄을 섰고 이때 대중은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아, 이 브랜드가 가성비 하나는 진짜구나. 그리고 1년 뒤 탑10에게 역사상 가장 거대한 기회가 찾아옵니다.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로 촉발된 노제팬 운동입니다. 유니클로 매장이 텅텅 비어갈 때 그 빈자리를 누가 채웠을까요? 스파오, 에이세컨즈 등 많은 경쟁자가 있었지만 승자는 단연 탑10이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물량입니다. 애국심으로 매장을 찾았는데 입을 옷이 없으면 소용없잖아요. 신성통상은 유니클로가 주춤하는 그 찰나의 순간 자체 공장을 풀가동해 엄청난 물량의 발열 레이와 기본 티셔츠를 시장에 쏟아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SCM, 즉 공급망 관리의 승리였습니다. 유통만 하는 브랜드는 발주 넣고 물건 받는데 몇 달이 걸리지만 공장을 가진 주인은 지금 당장 찍어내! 라고 지시하면 그만이거든요. 평창이 불씨를 당겼다면 노제팬은 그 불씨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습니다. 결국 탑10의 성공은 단순한 애국 마케팅 덕분이 아닙니다. 준비된 생산 설비가 시대의 흐름을 만났을 때 어떤 폭발력을 가지는지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사례인 셈이죠. 그렇게 탑10, 매출 9천억 원을 넘어 1조 클럽 가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들의 수익 구조를 뜯어보면 흥미롭습니다.
화려한 디자인의 옷보다는 발열 네이 온에어, 경량 패딩 같은 기본템에 목숨을 겁니다. 왜일까요? 유행을 타지 않아 재고 리스크가 적고 대량 생산으로 마진을 남기기 가장 좋은 품목이기 때문입니다. 철저히 제조업 마인드로 패션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의 공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숨죽였던 유니클로가 다시 조용히 그러나 무섭게 매출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온라인의 절대 강자, 무신사가 만든 무신사 스탠다드의 등장입니다. 이들은 탑10보다 더 젊고 더 트렌디한 감성으로 한국판 유니클로의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탑10의 치명적인 딜레마가 드러납니다. 여러분은 탑10의 팬이십니까? 아마 싸서 입는다는 분은 많아도 탑10이 좋아서 입는다는 분은 드물 겁니다. 강력한 팬덤이 없다는 것. 이것이 탑10의 아킬레스건입니다. 오프라인 매장 수로 밀어붙이는 전략은 한계에 봉착했고 소비자들은 이제 묻고 있습니다. 유니클로 대체제 말고 너희만의 색깔은 뭔데? 가성비라는 무기 하나로 버티기엔 이제 경쟁자들의 칼날이 너무 날카로워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치열한 전쟁터에서 탑10의 모기업 신성통상은 갑자기 상장 폐지 카드를 꺼내듭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소액주주 보호와 신속한 의사결정이라지만 시장의 해석은 싸늘합니다. 회사가 돈을 잘 벌기 시작하니 굳이 주식시장에 상장해서 내 간섭을 받거나 배당금을 남들과 나누기 싫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죠. 이게 왜 문제일까요? 요즘 소비자는 똑똑합니다. 단순히 옷만 좋다고 사지 않습니다. 기업이 얼마나 투명한지, 환경을 생각하는지, 즉 ESG를 따집니다. 착한 기업이 아니면 가차없이 지갑을 닫는 시대입니다. 국민들이 밀어준 토종 브랜드가 알고 보니 회장님 개인 금고가 되려 한다는 인식이 박히는 순간 그동안 쌓아올린 애국 브랜드 이미지는 하루아침에 불매 리스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금융 이슈가 아닙니다. 브랜드의 존망을 흔들 수 있는 거대한 뇌관입니다. 탑10은 분명 대단한 기업입니다. 한국의 제조 역량과 시대적 행운을 놓치지 않고 1조 원이라는 금자탑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애국이라는 방패의 유효기간은 끝났습니다. 소비자들은 더 이상 국정만 보고 옷을 사주지 않습니다. 유니클로의 부활과 무신사의 추격, 그리고 스스로 자초한 오너 리스크까지. 탑10은 지금 창사 이래 가장 위험한 시험대에 서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증명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일본 브랜드를 이겼다는 구호가 아닙니다. 투명한 경영과 브랜드 본연의 가치, 그리고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진정성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그 옷의 가치가 그 옷을 만든 기업의 품격과 함께 갈 수 있을까요? 탑10이 진정한 국민 브랜드로 남을지 아니면 한때의 유행으로 사라질지 이제 우리의 현명한 소비가 답을 내릴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